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기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액션 피규어입니다.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소울블루 버전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제 일반판에 스트라이크 프리덤 메탈 빌드가 있었죠.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컬러링이 굉장히 좀 화사하게 변경되어서 이제 반쯤 재판처럼 이렇게 또 판매가 됐습니다. 굉장히 좀 놀라웠던 거는 별로 없었을 것 같았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네, 실제로 보면 더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화사한 그런 느낌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뭐 산 김에 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진짜 멋있기는 또 멋있더라고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진짜 메탈 빌드계의 뭐랄까, 이건 사기다. 이건 사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멋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직접 리뷰를 보기 전에 일단은 타마시네이션 2018 한정판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전 주문을 해서 가서 행사장에서 수령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27,000엔, 일반 버전과 가격은 동일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반쯤 품귀 현상 같은 그런 사태도 벌어진 것도 있고, 듣자 하니까 업자가 적발돼가지고 진짜 왕창 가져가려는 거를 타마시네이션 측에서, 반다이 측에서 제재한 것도 있다고 하고, 굉장히 좀 다양한 뭐 사건 사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 보였는데, 그래도 뭐 제 거는 어차피 저는 개인이 사는 거니까 굉장히 좀 그냥 소소하게 사왔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역시 도색 퀄리티나 이런 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약간 미세한 부분들, 애매한 부분들 몇 군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 보였고요. 그거 외에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버전에 비해서 발전된 부분도 몇 군데, 좀 정확히는 좀 개선? 보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을 줄까 합니다. 직접 리뷰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메탈 빌드 소울블루의 스트라이크 프리덤 외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일반판과는 컬러링과 데칼링 이런 거가 심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냥 보더라도 일단 색깔 보면은 굉장히 좀 화사하죠. 약간 프라모델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느낌 자체는 기존의 메탈 빌드랑은 약간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왼쪽이 일반판이었던 버전, 그리고 오른쪽이 소울블루 버전입니다. 둘의 차이 그냥 보더라도 일단 화면상으로는 약간의 톤 차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확 다른 게, 먼저 파란색의 차이. 이쪽은 메탈릭 블루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버전은. 그래서 좀 약간 밝은 느낌도 있고 약간 반짝반짝한 느낌도 있는데, 소울블루는 약간 무광 블루? 굉장히 좀 진한 블루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약간의 연보라기도 살짝은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이 훨씬 진하죠. 그리고 데칼링의 차이, 이제 드라군 쪽에 금색깔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추가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쪽도 옛날에 끝부분이 클리어기는 했어요. 근데 이 위에 도색을 심하게 하는 바람에 클리어 같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소울블루는 끝부분에 클리어가 제대로 보이죠. 이렇게 둘을 비교해보면은 분명 얘도 클리어긴 합니다만, 클리어 같지 않은 느낌이지만 이쪽 확실히 클리어라서 확실히 좀 약간 효과가 훨씬 화사해졌다. 색깔 차이가 이 부분도 심하고, 검은색 부분 역시 이제 메탈릭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이 확 돌죠. 그렇지만 이제 무광 블랙이 되면서 이 부분도 컬러링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또 포인트적으로 보면은 이 드라군의 뒷부분, 여기가 일반판은 약간 건메탈 내지 되게 연한 그냥 골드 같은 느낌인데, 이쪽은 확실히 골드로 변경이 돼서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포인트적인 부분도 확실히 좀 차이가 난다, 색깔이.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 메인 스러스터 부분의 컬러도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도색 포인트의 차이, 컬러링의 차이까지. 이쪽은 약간 회색 계통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건메탈로 색깔이 바뀌었고 금색 포인트가 추가됐고 빨간 색깔 포인트가 더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색깔도 확실히 빨간색이다, 선명한 빨간색으로 완전히 도색 포인트가 색상 자체가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이 윗부분에 보면은 지금 뾰족뾰족하게 금색깔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일반 버전에는 그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장의 색상 차이도 있습니다. 이 소울블루 보면은 이 하얀색이 무광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밝은 색으로 굉장히 화사한 컬러로 되어 있고요. 어깨 위에 빨간색 마찬가지 무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광으로 굉장히 매트매트한 느낌인데, 일반 버전은 유광
되어 있습니다. 아까 색상도 다 메탈릭이다 보니까 광택이 확 돌아요. 그래서 메탈릭 레드에다가 메탈릭 화이트 써서 유광 블링블링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느낌인 거죠. 유광 블링블링 대 무광 매트매트. 네, 같은 각도로 꺾어봐도 이쪽은 빛이 반사되면서 뻐쩍뻐쩍한 느낌에 비하면 이쪽은 반사가 없죠. 이제 무광이 되면서 이 안테나 부분도 색상 차이가 생겼는데 이 옐로우 부분이 있죠. 여기는 무광 골드 같은 컬러예요. 지금 약간 무광 옐로라고 하기엔 되게 탁해서 무광 골드 같은 느낌인데 당연히 일반 버전은 광택이 있는 메탈릭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색상 차이 이런 차이도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봤듯이 무광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무게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실히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컬러링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속의 느낌이어서 더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얼굴 자체의 조형도 역시 깔끔하고요. 뭐 중심 같은 거 잘 잡혀 있고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안테나 부분인데 안테나 잘 보면은 여기 미묘하게 게이트 자국 보이나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 게이트 부분, 안테나 안쪽에 이 게이트가 유독 덜 잘려가지고 톡 튀어나온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약간 이거는 복불복이라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매하신 분들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뭐 페이스 슬릿이나 얼굴의 형태 깔끔하고요. 몸통,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몸통입니다. 화려하기도 하고 안쪽에 다이캐스트가 번쩍번쩍거리는 것도 좋고 그리고 메탈릭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복부 빈포의 디테일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디테일 자체가 와 이제 소름 돋아요. 제가 진짜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이거 한 방 맞으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허리 안쪽에 이렇게 다이캐스트가 조금씩 보이는 느낌 이런 것도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팔 부분 데칼이 여기에는 딱히 변경된 게 없어 보이지만 포인트가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깨에 붙어있는 메인 데칼은 색상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일반판은 왼쪽에 지금 100자 숫자가 잘 안 보이죠. 테두리만 있는데 이쪽은 꽉 채워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쪽은 코션 데칼들 지금 보이시나요? 하얀 색깔 포인트, 빨간 색깔 포인트. 근데 일반판은 그런 데칼이 없이 아래쪽에 이터널 데칼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이 턱 아래쪽에 이 프레임 부분 여기 일반판에는 데칼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소울블루에는 그 데칼이 없죠. 대신에 일반판에는 없었던 이 형식 번호 데칼이 추가됐습니다. 여기 ZGMF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어깨 바깥쪽에 있는 금색이라든가 도색 포인트도 잘 되어 있고요. 팔뚝의 마킹들 역시 이런 하얀색 포인트는 새로 추가된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런 부분이나 전부 다 당연히 무광 컬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색상 자체도 차분하니 느낌 좋고요. 중간중간 이런 메탈릭 포인트들 이런 거 잠깐 보인다는 거. 그리고 허리 부분, 골반 부분 이쪽도 원래는 회색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금색 라인 하나 들어가 있는 여기 오른쪽 스커트에는 또 형식 번호 붙어있는 라인 데칼까지 붙은 회색깔이 주로 보이죠. 근데 라인 데칼 바뀌고 빨간 색깔 코션 들어가고 하늘색 계통으로 좀 연한 회색 아니면 연한 하늘색 같은 계통으로 좀 변경됐습니다. 네, 색깔도 완전히 변경되었죠. 조형 자체도 좋지만 역시 하얀색 포인트 그리고 금색 라인까지 참 깔끔하게 도색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 도색 미스 없어서 참 마음에 들고요. 스커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메탈릭 포인트 살짝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전부 다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데칼 같은 게 포함되어서 상당히 화려한 컬러링과 화려한 데칼링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같은 부분만 이렇게 메탈릭이 또 추가되어 있죠. 거기에 다리, 네, 골반부터 금색 포인트, 데칼 추가, 원래 빨간색 포인트는 없던 데칼입니다. 다 추가된 거고요, 새로. 그리고 역시나 무릎이라든가 하얀 색깔 포인트 추가됐고 역시 금색 프레임 드러나는 부분, 금색 도색이고요. 포인트 도색, 미스난 거 없이 깔끔합니다. 이거 깜짝 놀랐어요. 미스가 안 났네? 이런 그런 부분이고요. 뒤쪽 종아리 부분 마찬가지고요. 앞부분에 투톤으로 또 이렇게 도색이 분할되어 있고 금색 포인트, 여기 원래는 회색이었던 부분이에요. 여기는 원래 여기도 유광 블링블링이다 보니까 그냥 회색으로 그냥 처리되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금색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발목에 있었던 이게 010의 데칼이 없어지고 금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발, 여기도 색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파란색 포인트 보이시나요? 여기는 유광으로 해서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유광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무광 상태입니다. 색깔 자체가 빛 반사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이캐스트는 기본적으로 이 어깨 안쪽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이캐스트, 팔꿈치부터 쭉 내려와서 팔꿈치 다이캐스트, 여기 손목까지 다 다이캐스트를 쓰고요. 허리 안쪽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 어깨 부분 안쪽부터 해서 가슴 쭉 내려와서 골반까지도 다이캐스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 부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쭉 내려와서 무릎 부분도 다이캐스트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릎의 안쪽까지도 다이캐스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발목까지 그대로 내려와서 역시나 안쪽도 다이캐스트로 전부 다 되어 있고요. 백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결부, 가장 많이 힘을 지탱해야 되는 연결부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반판과 달라진 점이 잘 보면 이 백팩 안쪽에 여기는 지금 꽉 찼잖아요.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일반판 잘 보면은 이상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조형 미스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정판 나오면서 조형 자체를 바꿔서 정상적으로 보이게 해줬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 특성들도 살펴봐야겠죠. 각종 가동들, 일단 목 부분 돌아가는 거는 꽤 많이 움직여줍니다. 목 자체가 관절이 2개라서 맘 편하게 앞뒤 좌우로 움직여줄 수도 있고, 목 카라 부분이 같이 연동돼서 목을 꺾을 때 부담 없이 꺾어줄 수도 있습니다. 고개를 들거나 숙이거나 역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고요. 어깨 부분 위아래로 가동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크진 않습니다. 역시 앞뒤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잘 보면 앞뒤로 이렇게 빠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가동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깨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형태라는 거, 어깨를 완전히 오픈하듯이 이렇게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 장갑 자체가 이중으로 또 움직이고, 그리고 회전도 같이 해줍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더 다양한 어깨 가동을 볼 수 있어서 참 좋고요. 팔을 든 상태에서도 어깨 장갑이 그렇게 위로 확 하고 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 참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옆으로 드는 것도 부담 없이 들 수 있고요. 아까 어깨 같이 움직이는 거랑 같이 해서 같이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팔꿈치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위는 괜찮은데 아래쪽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렇게 힘을 살짝 주면은 굉장히 크게 완전하게 굽혀져 있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마음껏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팔뚝 자체도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완전히 회전하기 때문에 포즈 잡을 때 부담 없이 좀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손목도 완전히 안쪽으로 꺾일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마음에 들고요. 허리 부분, 허리 회전하는 거 부담 없이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포즈 잡을 때 전혀 거리낌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슴 자체도 위 굉장히 많이 들어지고요. 안쪽에 다이캐스트까지 드러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숙이는 거 마찬가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숙여줍니다. 복부가 같이 연동되면서 가동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어요. 그리고 골반 부분, 스커트가 굉장히 방해될 것 같다고 느껴지지만 뒤로 확 넘겨버리면 되고요. 옆으로 드는 거 부담 없이 들어집니다. 다리 움직일 때 축이랑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상당히 크게 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축 부분 확 앞으로 들어가 있죠. 뒤쪽 스커트도 움직이기 때문에 뒤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동을 이렇게 좀 시켜줄 수는 있습니다. 엄청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무릎 연동 같이 하면서 안쪽에 프레임 부분에 도색된 포인트 드러나면서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 깔끔하게 해서 종아리까지 같이 연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딱 붙어 있었던 플랫 부분이 뒤로 밀려나는 형태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발목 부분 가동이 좀 빡셉니다. 움직이는 게 많이 움직이는 편이긴 한데 어느 정도는 근데 되게 빡세요. 그래가지고 움직이는데 불편한 편은 있어요. 그리고 발 접히는 거라든가 발목도 앞 뒤로 쭉 뻗고 앞으로 굽히는 것도 크게 가동을 해줍니다. 자, 그뿐 아니라 아무래도 몸체가 무겁기 때문에 이제 백팩이 아무리 뒤로 가 있어도 뒤로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접어놔도 튼튼하게 서 있고요. 그리고 날개를 이 뒤쪽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좀 쏠려봐도 굉장히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라서 가만히 그냥 지상에다가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멋있게 서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무장들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머리에 있는 근접 방어 기관포, 쉽게 말해 헤드발카는 은색으로 포인트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어서 미스 없이 깔끔합니다. 거기다 방금 봤던 칼리두스 복상 빔포, 디테일이 정말 대단하죠. 다시 생각해봐도 아주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들어가 있는 슈페르 라케르타 빔사벨. 이 빔 파츠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은색으로 펄 도색이 되어 있어서 빔이 뿜어져 나가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렇게 빔사벨은 두 개가 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파츠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크시피어스 3 레이포. 원래는 그냥 앞뒤 펼치면 끝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앞뒤를 펼친 다음 고정이 빡세요. 앞뒤를 펼친 다음 이 상태에서 앞을 한 번 더 펼쳐줍니다. 이렇게 쫙 펼쳐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박력 있는 크시피 레이포가 완성이 됩니다. 거기다 빔 쉴드도 있겠죠. 이 빔 쉴드는 팔뚝을 떼어내면은 이 안쪽에 빨간색을 손톱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걸 뺀 다음 짜잔! 이제 PET, 페트와 플라스틱 간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빔 쉴드가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게 상당히 화려하기 때문에 보는 맛 있고요. 깔끔합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끼워주면은 짠! 빔 쉴드 완성입니다. 회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빔 쉴드는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팔에 전부 다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루의 고에너지 빔 라이플이 존재하죠. 각각의 빔 라이플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이 뒤쪽에 데칼이 포함되어 있거나 파란 색깔 라인도 도색이 깔끔하다거나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얼룩지듯이 미스난 부분도 존재하더라고요. 요거는 아마 이제 복불복이 있을 테니까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무장의 형식 번호도 나와 있고요. 여기는 2,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1, 2 이렇게 2개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납 부분 조인트 이렇게 드러나도록 되어 있고요. 손잡이는 뒤에 접혀 있는 방식입니다. 손잡이 접고 뒤쪽에 있는 스커트를 밑으로 쭉 내려준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준 뒤에 레이포를 뒤로 꺾어줍니다. 다른 프라모델과 방식은 동일하죠. 이 상태에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수납 완료가 되고요. 깔끔하게, 그리고 또 다른 스커트처럼 또 움직이기 때문에 보는 맛은 있어요. 수납까지도 좋지만 이 빔 라이플의 진짜 목적은 도킹이죠, 도킹. 일단은 이 1번 부분에 뒤쪽 센서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밑에 공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연장을 시켜주고요. 총구 부분이 또 연장되고요. 이중 연장된 다음에 뒤쪽에다가 라이플 두 번째 거를 끼워주죠. 안쪽에 쑥 들어가도록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깔끔한 결합이 이루어졌고요. 뒤쪽 부분 손잡이와 함께 연장을 시켜주면 프리덤의 키보다 큰 롱 라이플이 완성됩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길어지기 때문에 박력 참 넘칩니다. 자, 그리고 날개 쪽에 보면은 슈퍼 드래곤이 들어가 있죠. 기동병장 윙 이렇게 해서 잘 보면은 이거를 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안쪽에 C형 파츠가 들어가 있어서 뺄 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힘을 대각선으로 준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빼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빠지고요. 드라군을 제거하고 나면 역시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내부 프레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라군은 각각 사이즈가 큰 것부터 작은 것 2가지 종류로 형성이 되어 있고, 사이즈가 큰 것이랑 작은 것 둘 다 너나 할 거 없이 금색 라인이 들어간 것도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잘 보면 일반판도 동일하지만 여기 보면은 짝대기가 1개, 2개 이런 식으로 1번부터 8번까지 로마자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이제 기체의 오른쪽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드라군 자체의 디테일도 화려하지만 이 클리어 파츠의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밝은 클리어다 보니까 또 보는 맛도 있고 느낌도 좋고 상당히 화려하고요. 거기다 장착한 채로 날개를 펼치는 것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역시나 역시 프리덤은 날개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드라군을 전개하다 말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드러나는 형태로도 전시할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전시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구성과 기믹도 살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손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주먹손도 존재하지만 그 외에도 4종류? 5종류? 잘 보면 각각 다른 형태인데
일반적인 무장손이 기본적으로 한 세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쭉 뻗어서 쓰는 꺾인 손목의 무장손 또 한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라이플 손까지. 라이플 손은 따로 꺾인 손목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손가락 자체가 꺾여 있는 형태죠. 거기다가 롱라이플을 쥘 때 쓰는 액션용 손도 또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꺾인 손목이죠, 이것도. 거기다가 일반적인 액션용 편손까지 전부 다 금색으로 도색도 화려하고 조형도 깔끔하니 보기가 좋네요. 거기다가 메탈 빌드 하면은 들어가 있는 부속 액션 베이스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 소울블루는 검은색에 금장으로 되어 있는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름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반판은 하얀색이었는데 이거 검은색으로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들어가 있는 이 드라군 전용 이 전시용 베이스도 검은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기본적인 스탠드 자체의 기믹은 동일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도 조절도 할 수 있고, 뒤쪽을 빼면 길이 조절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리고 목 부분도 가동을 할 수 있는 형태. 그렇지만 일반판과 다른 게 이 중간 파츠입니다. 원래 이 구멍이 있는 파츠가 따로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걸 위해서 빠밤! 이 홈스테이지에서 많이 쓰던 이 고리형 스탠드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기다란 하나 둘 셋 넷 4단짜리로 들어가 있는데, 이 롱라이플 액션을 취할 때 손목 처지는 거, 라이플 처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도 마찬가지고요.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허리에 꽂는 이렇게 직선형이지만 얘는 왠지 꺾여 있죠. 꺾여 있는 건 이제 롱라이플 액션을 취할 때 쓰는 겁니다. 이것도 베이스는 정면을 보고 기체는 측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조인트죠. 자, 베이스를 활용하면은 드라군은 이런 식으로 전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움직일수록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좌우로 벌렸다 조였다 이런 식으로 간격 조정을 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더 프리덤 날개 같은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포즈를 잡을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 친구 잘 보면 자잘하게 움직이는 데가 많습니다. 스커트 부분 좌우로 벌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가동 때는 설명을 빼먹었는데 허리도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리 끝이랑 이 골반과 가슴 부분의 직선 라인 유지하는 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포인트라면 이 백팩입니다. 여기 보면은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이런 식으로 메인 스러스터가 위아래로 벌어지는 기믹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걸로도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요. 이 스프는 날개 부분, 윗부분 여기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총 3개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꺾는 거를 이용을 해서 날개 펼쳤을 때 더 역동적인 형태를 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뒤 똑같이 움직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종아리 부분에 보조 스러스터 부분도 플랫 부분이 가동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잊지 말고 써먹으면은 포즈 취할 때 훨씬 더 멋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액션 포즈! 당연히 풀버스트 모드 한번 해봐야겠죠? 이제 드라군도 펼쳤겠다. 쫙쫙쫙 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와 함께 풀버스트 모드까지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라이크 프리덤 메탈 빌드용 빛의 날개까지 전개를 시켜봤습니다. 네, 갖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둘 다 펼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딱 이렇게 펼쳐봤는데 확실히 네, 보는 맛 있고요. 그리고 이 소울블루만의 특유의 컬러링, 근데 빛의 날개에 끼니까 단점 아닌 단점이 있어요. 날개 쪽이 너무 화려해지니까 시선이 저쪽으로 뺏겨요. 이 소울블루만의 자체의 이 컬러링을 온전하게 즐기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가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확실히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너무 뒤가 화려하니까 앞에 오히려 본체는 눈에 많이 안 들어와요. 이 시선이 뺏긴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룽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 네, 여러분 스트라이크 프리덤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일반판과 비교해도 확실히 컬러링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점도 참 인상 깊었고 보는 맛도 있었고 둘 다 같이 두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뭐 빛의 날개를 두 개 다 구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힘들다면 그냥 하나만 딱 해놓는 것도 뭐 큰 부담 없으니까 저는 빛의 날개 없어도 뭐 충분히 만족감도 높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세 점수를 보기 전에
박스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타마시네이션이 되면서 일반판에 비해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먼저 보통은 이 혼웹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로 오는 겉박스, 골판지 박스가 있습니다. 근데 타마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얘는 뒤쪽에 이제 타마시네이션의 마크가 2018 마크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열어보면 안쪽에 요런 타마시네이션 박스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 타마시네이션 박스 겉박스고요. 뒤에 있는 소울블루 스트라이크 프리덤 일러스트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소울블루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파랑파랑하게 해놨고, 이번 타마시네이션 컨셉 자체가 이런 약간 파란색 계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 겉박스를 이렇게 벗기는 게 좀 빡세요.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겉박스를 벗기고 나면은 안쪽에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박스가 드러납니다. 원래는 하얀색 계통의 박스였는데 이번에 박스 아트 바뀌고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뒷면도 마찬가지. 그래서 컨셉 자체가 컬러링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표현을 해준 것 같기도 하고, 나름 한정판이라는 느낌도 준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세 점수, 외형, 그리고 가동 특성, 그리고 무장에다가 구성 및 기미까지 저는 10점 줄까 합니다. 오히려 기존 것보다 보완이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롱라이프를 주기 위해서 스탠드가 추가로 들어가 있다든가 조인트가 추가로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형 부분이 좀 미스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이제 완전히 보완이 돼서 이제 완전하게 바뀌었다든가 그런 부분도 참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